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만의 Lectures on Physics 시간입니다. 제가 이 파이만의 Lectures on Physics 컨텐츠를 찍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이제 제가 좀 다른 컨텐츠를 이렇게 발굴을 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느라고 이 파이만 Lectures on Physics 굉장히 좀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제가 공학 실습을 하는 어떤 공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고교 과정을 좀 정리를 하는 고등학생들 이제 대상으로 그런 이제 컨텐츠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목적은 이제 뭐 시청자층을 조금 다각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청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인 것이고요. 이렇게 뭐 시청자분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이제 명색이, 이 채널이 이제 어떤 뭐 제가 소개에도 써놨지만은 이제 물리학의 대중화를 위한 것이고요. 이제 물리학자가 아니신 이제 일반 대중 분들께서 이제 물리학이 어떤 것이고 이제 물리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그 인식이 환기가 된다고 하면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환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저에 대한 어떤 뭐 우리 연구에 대한 예산도 늘어날지 모르고, 아무튼 그런 것을 꿈꾸면서 지금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벡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챕터 11 벡터에 관해서 배우는 것인데, 저는 이제 요 챕터를 보고 벡터가 이제야 나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벡터라는 개념은 사실은 좀 더 이전에 나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오히려 다른 일반적인 교과 과정이었으면 벡터는 진작에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파인만,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이 물리학자분께서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시기에 중요한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하다 보니까 벡터가 이제야 나온 것 같은데, 우연히도 제가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벡터와 선형 변환에 대해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본의 아니게 복습이 되겠지만 한번 이제 다 같이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봅시다. 자, 소단원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일단은 1번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대칭성. 이 대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은 물리학자가 대칭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일반적인 의미와 좀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번이 평행 이동 회전, 그 다음에 4번이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2번, 3번 요거는 이 벡터와 벡터 연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순서상으로 더 이제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번 벡터로 표현한 뉴턴의 운동 법칙. 이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7번이 이제 벡터의 스칼라 곱인데, 벡터 연산에서 제가 합차 곱을 모두 다룰 건데, 요거 하면서 5번 하면서 7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11단원의 리뷰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소단원인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대칭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성. 자, 우리 대칭이라는 말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대칭축이 존재를 하고요. 물병이 있다고 합시다. 물병이 만약에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은 이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가 동일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사실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이것과 조금 다르진 않아요. 제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르만 바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예전에 헤르만 바일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대칭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딱 정의를 해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임의의 대상, 물리적인 대상이겠죠. 임의의 대상에 어떤 조작을 했대요. 조작이나 변형을 했다.
어떤 조작이나 변형, 요거는 뭐 연산이겠죠. 연산. 물리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수식적인 어떤 연산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을 가했을 때 변형 이후에도 변치 않는 성질이 존재를 한다면은 그 성질은 이 조작에 대해 대칭성을 갖는다. 대칭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물리학적인 의미에서의 대칭성이에요. 이게 근데 참 한글인데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리량이 존재했다고 했다고 해봅시다. 물리량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물리적인 사건 A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사건 A 이후로도 물리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으면은 이 물병은 좌우 대칭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인 의미에서 이 사건 A 전후로 물리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한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물리량은 사건 A에 대해 대칭성을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물리학자가 말하는 대칭성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것도 책에 있는 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하는 온 우주가 존재를 한다고 해봅시다. 존재를 하고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A가 있는데 이 사건 A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어떤 엄청나게 큰 거인이 있어요. 거인이 있어가지고 이 온 우주를 동쪽으로 15km만큼 이동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 이후에도 온 우주가 우리의 어떤 생활을 포함하는 온 우주에 변화가 없으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온 우주는 거인이 온 우주를 동쪽으로 15km만큼 이동시킨 이 사건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리학자가 말하는 물리학적인 의미에서의 대칭성에 대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이제 물리학적인 의미에서의 대칭성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왕이 물리학적인 의미에서의 대칭성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왕이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뇌터의 정리라는 것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터의 정리. 노에더스 theorem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1915년에 나온 개념입니다. 정리입니다. 자, 이 뇌터의 정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보존량을 가지고 미분 가능한 대칭성을 갖는 작용은 그에 대응하는 보존 법칙을 갖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한글인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보존량을 가지고 미분 가능한 대칭성을 갖는 작용.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대칭성이 존재하는 물리 법칙입니다. 물리 법칙이 대칭성을 가져요. 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면은 그것에 대응하는 보존량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퀄 보존량 하나에 대응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1번이 시간 이동 대칭입니다. 시간 이동 대칭.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물리 법칙이 예를 들어서 시간 변화에 따라서 불변한다고 해봅시다. 변하지 않는다. 대칭이다 라는 것이죠. 시간 변화에 따라 대칭이다 라는 것이죠. 물리 법칙이.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대응이 된다?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뇌도의 정리에 따르면은 시간 변화에 따라서 물리 법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에너지 보존 법칙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100만 년 뒤에도 100만 년 뒤 지구에서 지금과 같은 물리 법칙이 작용할 것이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수명이 100년 남짓이죠. 우리 100만 년 뒤까지 살지 않는데도 이 100만 년 뒤에 지구에 지금과 똑같은 물리 법칙이 작용할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실험을 해요. 지구 표면에서. 우리가 실험을 이 영역을 이제 딱 해가지고 에너지를 쟀는데 이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불변하더라. 그러면은 뇌도의 법칙에 따라서 이 물리 법칙이 시간 변화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이 물리 법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0년밖에 살지 않지만은 100만 년 뒤에 지구에서도 지금과 같은 물리 법칙이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위대한 어떤 그 발견이라는 생각이 들죠. 자, 2번 이 세 가지까지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우리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정리해 드린 적이 있지만은 세 가지만 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 이동 대칭입니다. 공간 이동 대칭.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물리 법칙이 똑같아요. 물리 법칙이 공간 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간이 이제 한 동쪽으로 한 1m 이동함에 따라서 변하진 않죠.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동쪽으로 1m 가서 하나 실험 결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특정 공간에서만 어떤 실험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물리를 도출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이동에 따라서 물리 법칙은 불변하고요. 이것은 곧 무엇을 나타내느냐? 선운동량, 운동량, 우리가 흔히 운동량이라고 부르는 그 양이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선 운동량 보존 법칙과 동등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 된다고 했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10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각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감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무어에 대한 대칭이 있겠구나, 그걸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거는 공간 회전입니다. 회전에 대해서 대칭.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물리 실험을 하는데 북쪽을 바라보고 실험을 하든 남쪽을 바라보고 실험하든 동남쪽을 보고 실험을 하든 물리 법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법칙이 이제 공간 회전에 대해서 불변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 뇌터의 정리입니다. 이게 참 위대한 어떤 발견인 것 같아요. 이게 인간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뇌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본명은 풀네임은 에미 뇌터라는 사람입니다. 에미 뇌터라는 사람이고요. 이 여성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물리학의 거두셨습니다. 물리학자. 엄청나게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이게 1900년 초니까 18세기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성의 어떤 교육관도 없었던 그런 시기에서 엄청난 발견을 한 거죠. 인류를 위한. 그래서 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물리학적인 의미에서의 대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벡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의 벡터. 이 벡터는 고등학교 때 다 이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벡터는, 이거는 책에서도 똑같이 배워요.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도 고등학교 교과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벡터는 방향성을 가는 양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책에서도. 그 예로 속도를 듭니다. 자, 벡터와 상반되는 어떤 개념으로 스칼라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일상적인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책에서. 일상적인 양. 마치 배낭 속에 감자의 개수와 같이 일상적인 양. 우리가 뭐 1개, 2개 이런 거는 뭐 일상적인 양이잖아요. 요거를 스칼라라고 부르고요. 벡터는 그런 것과 좀 다른 방향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빼놓고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속도긴 속도인데 이게 뭐 동쪽인지 남쪽인지 이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되지, 이게 속도니까요. 그리고 파인만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한 가지 더 벡터의 성질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벡터는 반드시 이런 성질을 갖는데요. 좌표를 변환시켰을 때 위치 벡터 R과 동일한 규칙으로 변환되는 모든 양이 벡터다. 벡터는 이런 성질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좌표 변환과 더불어서 변환되는 양을 벡터라고 부른다. 벡터는 이런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와가지고요, 벡터의 평행 이동과 회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평행 이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요, 어떤 위치 벡터 R이 있다고 해봅시다. 좌표 평면상에서.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 좌표 평면 1, 상에서 한 점 1, 1로 가는 위치 벡터 r이라는 벡터가 있는데요. 요거를 플러스 x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킨다고 해봅시다. 1만큼. 그러면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이 위치 벡터는 0 아니죠. 1, 0에서 그대로 2, 0으로 가는 2, 1로 가는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이것이 평행 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벡터로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하면은 벡터는 행렬로 표현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x 프라임이 이거 x 방향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평행 이동. 그러니까 x만 변환시켜 주면 됩니다. 플러스 1로 y로 이렇게 변환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좌표 변환, 이렇게 위치 벡터를 그 이동시켜 주는 것을 평행 이동이라고 하고요. 위치 벡터를 이동시키는 건 이렇게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좌표 변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x 프라임은 이런 식으로 변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좌표 변환할 때는 위치 변환과 반대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이렇게 배경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물체 대상으로 움직이느냐의 차이인 거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요것은 의미가 무엇이냐? x 프라임의 의미는 플러스 x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벡터의 회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벡터의 회전은 좌표 평면을 조금 이제 좌표 변환을 한다고 해봅시다. 좌표 변환을 한다고 하면은 좌표 평면 a, x, y를 x 프라임, y 프라임 공간으로 변환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이동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회전을 시키겠다. 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요게 어떤 작용이 되는 거죠. 이 행렬식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공간이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쉽죠? 그래서 회전 변환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벡터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요거는 2 곱하기 1 행렬이죠. 이런 식으로 뭐 행과 열 둘 중에 하나가 1인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나머지는 2나 3이나 4나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1 곱하기 1은 스칼라예요. 스칼라. 1 곱하기 1이 아니라 2 곱하기 1, 3 곱하기 1 이런 것들은 또는 1 곱하기 2, 1 곱하기 3 이런 것들은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렬로 벡터를 나타내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물리적인 의미의 대칭성,
평행 이동에 대해서 했고, 회전에 대해서 했고, 벡터가 무엇인지 다뤘고, 벡터 연산, 합차, 곱을 다 다뤘어요. 자, 스칼라 곱까지 다 다뤘습니다. 남은 건 이제 벡터로 표현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작용이 되는가? 벡터로 표현한 운동 법칙. 이건 쉬워요. 애초에 근데 뉴턴의 운동 법칙 자체가 벡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로 표현한다는 그 의미 자체도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속도 법칙을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는 F는 ma라고 적었지만은 이 F랑 A가 벡터라는 것은 이거 배울 때부터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벡터로 표현한 뉴턴 법칙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죠? 그럼 한 가지 더 나아가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아까 배웠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존재를 한다. 근데 뇌터의 정리에 의하면은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는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평행 이동을 시행해도 물리 법칙에는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우리가 보여봅시다. 자, 이 시스템에 대해서 x를 플러스 x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러한 공간에서 우리가 이 뉴턴 법칙, 가속도 법칙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x 프라임이 x-a예요.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근데 시간 미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x 프라임 다시나 x 다시나 똑같이 됩니다. 시간 미분 한 번 더 해도 똑같아요. x 프라임 닷다시나 x 닷다시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f 프라임 이퀄 a x 프라임의 닷다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프라임 공간 상에서도 이 뉴턴의 가속도 법칙은 똑같이 성립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법칙에는 변화가 없다. 한마디로 이 가속도 법칙은 그 평행 이동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벡터로 표현한 뉴턴 법칙까지 다 끝냈고요. 챕터 11 벡터에 대한 내용을 리뷰를 마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